반갑습니다. 오씨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블로그, 아픈 블로그 구분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글 쓰면 노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순수한 영혼이시고요. 대부분 또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그냥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블로그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건 블로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블로그로 내 사업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처럼 일부 돈을 벌기 위한 혹은 마케팅을 하는 블로그에는요. 그리고 보통 그냥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바로 비정상적인 노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 저품질 블로그, 3페이지 블로그, 혹은 72시간 블로그 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얘기하면서 이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C랭크 블로그입니다. C랭크 블로그는 워낙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을 드릴게요. C랭크는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으로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되면 상위 노출이 돼!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C랭크는 네이버에서 굉장히 잘 만든 알고리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6년에는 블로그에 적용이 되었고 2017년에는 6월에 카페에, 8월에는 지식인에 적용이 되었고요. 앞으로 더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보입니다. 핵심은 특정 주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가 중요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이 건강한 몸이 되려면 잘 먹고 자주 운동하고 잘 자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블로그가 건강해지려면 이와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쓸 주제를 정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 그렇게 되면 상위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블로그를 건강하게 운영하는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키니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블로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비키니에 대해서 다양한 글들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때 비키니, 예쁜 비키니, 휴양지 패션, 신혼여행 준비물, 커플 수영 뭐 등등등등 비키니와 관련도와 연관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운영기간도 길고 방문자들이 체류 시간도 길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자주 방문을 해주고 등등등등 블로그를 잘 운영하게 되면은 C랭크 시대에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 운영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에 비키니 블로거처럼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요. 그 주제에 대해서 상위 노출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제에 상위 노출이 될 때 이때를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네 블로그 C랭크 블로그 됐네? 실행됐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C랭크 블로그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상위 노출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노출 순위들도 블로그끼리 다른데요. 보통 내 블로그가 네 블로그보다 C랭크 점수가 높아서 상위 노출이 잘 돼! 혹은 내 블로그가 네 블로그보다 C랭크 점수가 낮아서 상위 노출이 잘 안 되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끼리도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비교적 덜 건강한 사람이 있듯이 C랭크 등급도 더 높은 블로그와 그렇지 않은 블로그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아픈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블로그를 보통 저품질 블로그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앞에서 건강한 블로그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게 되면요. 아픈 블로그가 되는 거죠. 사람이 잘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잘 못 자면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이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키니 쇼핑몰에서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비키니와 관련도가 높은 글들보다는 홍콩 여행 추천, 아이폰 10 케이스 추천, 보육료 인상, 이번 주 개봉 영화 추천, 봄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 뭐 이렇게 비키니와 관련 없는 걸로 트래픽을 막 모았어요. 상용시 될까요? 단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가 정작 팔아야 되는 이 비키니 영역에서는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들이 계속 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블로그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치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는데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고 조그만한 증상들이 생겨서 사람이 큰 질병에 걸리듯이 블로그들도 물론 한두 개 쓴다고 블로그 갑자기 노출이 안 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씩 글을 쓰게 되면은 조금씩 블로그 역시도 앞에 방법대로
주제를 벗어나는 글들을 작성하게 되면요, 시름시름 앓다가 아픈 블로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픈 블로그를 보통 우리는 저품질 블로그라고 부르죠. 한편 사람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면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죠. 백해무익하다 그러잖아. 하나도 좋을 게 없다. 블로그 운영에서도 이 백해무익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뷰징입니다. 네이버의 가이드에 맞게 운영해 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가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이미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가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 공식 블로그에서 운영 정책에 보시면은 대략 한 10개 정도의 글을 통해서 네 블로그 이렇게 운영해야 돼, 이거 하면 네 블로그 죽어 라는 내용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할 때 절대 어뷰징은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블로그를 빨리 아프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주제로 짧은 기간 띄엄띄엄 블로그하면요, 노출도 잘 안 되고요, 아파요. 그리고 남의 글 그대로 복사해 와서 붙이는 것도 아프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에 네이버가 알려주는 운영 가이드를 지키지 않고 또 운영하시면은 엄청 더 빨리 아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럼 저품질 블로그 어떤 증상이 있는 건데, 사람이 아프게 되면 열이 나고 몸무게도 빠지고 피곤해 하듯이 블로그 역시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화면같이 블로그가 일정 수준의 방문자가 들어오다가 어느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방문자 급락이 이 저품질 블로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블로그 하루에 1000명씩 들어오는데 어느 날 방문자가 급락해서 20-30명이 들어온다. 내 블로그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사실 방문자가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요, 기존에 상위 노출이 되어서 방문자를 모으던 그런 블로그 글들이 뒤로 밀려버린 거거든요. 블로그의 순위가 밀려난다는 것은 실행그 점수가 낮아졌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블로그가 아프게 되면 상위 노출되었던 글들이 뒤로 밀리게 되고 방문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아픈 블로그, 즉 저품질 블로그는 고객의 검색을 통해서 대부분 글들을 볼 수가 없어요. 좀비 블로그, 즉 마케팅에 의미가 없는 블로그가 되고 마는 거죠. 저품질 블로그는 매출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가 있을까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사람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 있듯이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아픈지 안 아픈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쓴 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제가 쓴 글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내 블로그의 제목을 복사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목을 쓴 사람은 전국에 저밖에 없겠죠. 검색창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요, 당연히 이렇게 떠야 되는 거죠. 이렇게 떴을 때 여러분들 블로그는 1차 검사를 통과를 잘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검사가 남았거든요. 자, 뭐냐? 블로그 제목의 일부를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 노출이 되는 거 당연하겠죠. 이렇게 되면 2단계까지 통과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블로그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품질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방문자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저품질 증상과 거의 비슷하죠. 그렇다면 이분의 블로그가 과연 1단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블로그의 제목이 이거니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곳에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이 안 되죠? 왜 안 되지? 자, 블로그 탭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이 글이. 이거 제목은 이겁니다. 똑같이 썼어요. 검색에. 안 나와요. 이때 제목을 눌러보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블로그는 아파요. 중환자실? 소생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언제 소생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여튼 여러분들 블로그는 현재 아픕니다. 자, 앞에 생각나시나요? 블로그를 전체를 넣었을 때 노출이 돼야 된다. 1단계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삭제를 하면 계속 노출이 돼야 되는 게 2단계 테스트. 이 글은 지금 두 개 다 통과됐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블로그를 3페이지 블로그라고 불리고요. 검색에서 3페이지 첫 번째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제목을 전체를 넣게 되면은 정상적인 노출이 되는데 제목의 일부를 삭제하면 3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런 블로그를 3페이지 블로그라고 부르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3페이지 블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죽을 병은 아니지만 뭐 폐렴 정도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블로그도 있습니다. 72시간 블로그 혹은 최신순 저품질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내가 글을 쓰게 되면 약 72시간 후에 검색에 반영되는 경우 혹은 블로그를 대략 뭐 3, 4개월 정도 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글을 썼더니 대략 72시간 후에 검색에 반영이 되더라 라는 건데요. 이것을 보통 72시간 블로그 혹은 최신순 저품질이라고 불리는데 얘는 뭐 한 1, 2주 정도만 글을 꾸준히 써주시면은 탈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신경 써서 운영만 해주시면 전혀 블로그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1단계, 2단계 테스트 무조건 통과를 하셔야 정상적인 블로그고요. 1단계 블로그 테스트에서 실패한다. 즉 제목 전체를 넣었을 때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목 전체는 노출이 되지만 제목의 일부를 삭제하고 넣었을 때 2단계 테스트죠. 이때 노출이 잘 안 된다면은 죽을 병은 아니지만 좀 아픈 병에 걸렸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쉬거나 혹은 아예 블로그를 처음 만든 경우는 내가 글을 쓰더라도 약 72시간 후에 검색에 반영되는 72시간 블로그도 있지만 이건 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장수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품질 블로그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저품질 블로그 한번 걸리게 되면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뭐 저품질 블로그, 3페이지 블로그 그냥 걸리면은 매출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걸렸다 라고 한다면은 네이버에서 저품질 블로그 탈출 혹은 저품질 블로그 탈출 방법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그 중에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요. 일부는 전혀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진짜인지 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살, 뭐 100% 탈출법이라는 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컨텐츠를 적절하게 테스트를 해 보시면서 탈출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귀찮고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품질에 안 빠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안 아픈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C랭크에 맞게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글을 쓰고 네이버가 알려주는 블로그 가이드에 맞게끔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해지듯이 블로그 역시도 위에 법칙에 따라서 운영하시면 굉장히 건강해지고 저품질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조금 빠르게 가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거나 프로그램을 쓴다거나 품앗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블로그가 급격하게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블로그 하루 이틀 운영하실 거 아니잖아요. 꼼수보다는 오랫동안 정석을 택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요즘 꼼수가 통하는 그런 허접한 네이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